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를 좀 배워볼게요. 미분계수가 뭔지, 미분한다, 뭐 얘기만 많이 들어봤죠. 미분. 그 해바라기, 여러분들은 볼 수 없는 영화인가? 어쨌든 해바라기 보면 미분은 적분 거꾸로 하는 거야. 적분은 미분 거꾸로 하는 거야. 뭐 이런 말장난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여러분도 그 미분과 적분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미분이 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봅시다. 평균 변화율. 이 말에서 이미 평균과 변화율이라는 말로 합쳐진 거죠. 네. 이미 여기에서 모든 거를 다 내포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여기가 A고 이렇게 쭉 해서 여기가 B라고 해봅시다. A점에서 B점으로 가는 동안 여기는 FA일 거고 여기는 FB겠죠. 평균 변화율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평균적으로 변화하는 비율은 몇이 되느냐 이 말이겠죠. 그렇죠? 평균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변화를 했느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죠. 그게 평균적으로 X가 이만큼 증가하는 동안 Y가 얼만큼 증가할까 이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방금 전에 말했던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네. 사실은 직선의 기울기 구하는 거였죠. 그렇죠? 즉, 이 두 점에서의 일단 두 점에서의 평균 변화율은 사실은 기울기랑 같은 말이겠죠. 네. 그래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얘를 식으로 나타내면 지금 여기서 보면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가 될 거예요. 그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쵸? 근데 이 증가하는 양을 예를 들어서 A라는 거를 기점으로 해서 한 1만큼 떨어진 위치에서의 증가량을 따져보고 싶어. 이렇게 길이로서 증가량을 조절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얘를 이제 요 길이를 중점으로 다르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해요. 같은 말입니다. 얘랑 그러니까 여기서 델타 y는 결국엔 fb 마이너스 fa 이게 이제 길이죠. 사실은 y의 변화량을 델타 y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델타 x는 b 빼기 a 즉 델타 x는 x의 증가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각각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와 여기 길이 요만큼 길었을 때 요 길이는 델타 y 이만큼 델타 x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를 가지고 이제 정의를 해보고 싶다 보니까 요 증분이라고 합니다. 사실 델타 x분의 델타 y 얘를 각각 증가한 분량 약간 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x의 증가 분량, y 증가 분량 각각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네. 새로운 기호를 도입했을 뿐이에요. 네.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평균 변화율 이게 다 같은 말이죠. 이제 지금 평균 변화율. 자, 근데 우리 아까 전에 선생님이 요 길이로 이제 표현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면 델타 x분의 델타 y는 사실 어떤 x의 길이에 의해서 y의 길이가 정해지는 게 잘 안 보이죠. 얘는 사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델타 x분의 델타 x에서 델타 x만큼 더한 거 빼기 x
요렇게. 지금 여기서는 B가 되겠죠, 사실. 여기 A가 되겠죠. 요렇게 표현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요만큼의 이제 이 길이를 가지고 A에서 떨어진 길이를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조절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 평균 변화율을.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 얘를 조절하고 싶은 거예요. 길이로서. A에서 1만큼 떨어졌을 때 평균 변화율은 몇이야? 5만큼 떨어졌을 때 평균 변화율은 몇이야? 이거를 간단하게 구하기 위해서 요 델타 X 개념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델타 X가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를 내가 마음대로 조절하면 A를 기점으로 몇만큼 떨어져 있는 거에 평균 변화율을 마음대로 구할 수 있죠. 이게 사실은 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 그죠?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은 게 요거예요, 요거. 지금. 자, 평균 변화율 요거 한글로 표현하면 요거 잘못됐네요. 여기 지금 x분의 y입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파일은 잘못됐어요, 교과서가.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된다?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에요. 그거를 기호를 나타내면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되겠죠. 그거를 풀어서 나타내보면 두 점 사이, 어쨌든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일 테니까 a랑 b라고 해봅시다. x가 그리고 fa, fb 그러면 fb 빼기 fa b-a 이게 같은 말이죠, 결국엔. 그리고 요걸 길이 단위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요만큼의 길이를 델타 x라고 그러면 a에서 델타 x만큼 더하면 b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네. 이 델타 x 값을 그냥 요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 플러스 h 요렇게 델타 x를 그냥 h로 놔도 상관이 없죠. h라는 어떤 숫자로 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h를 내 마음대로 조정해 보고 싶다 이런 거죠. 자, 이렇게 가면 이제 미분계수로 갈 준비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평균 변화율은 뭐냐면 사실은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다. 약간 이 느낌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미분계수에서는 뭐냐면 이 한 점을 해놓고 얘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래프가 있다. 이 한 점을 해놓고 여기를 A라고 해볼게요. B라고 합시다. 이거를 X에서 떨어진 요 거리만큼을 델타 X라고 했어요. 또는 H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이 H를 점점 가까이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점점 가까이 갖고 와서 우리 극한의 개념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 H, 즉 거리를 아주 무한히 가까이 보내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직선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무한히 가까이 이 B라는 점을 A로 무한히 가까이 보내게 되면 이 한 점에서 이렇게 뭐가 되겠어요? 접선이 되겠죠, 접선. 그죠? 자, 이 평균 변화율의 의미는 이 직선들의 기울기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B를 무한히 A로 가까이 보내서 한 점에서 딱 이렇게 지나가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 그게 바로 미분계수의 의미입니다. 자, 그럼 미분계수로 넘어갈게요.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지만 이게 같은 말로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리미트 x를 b를 a로 보내볼게요. b 마이너스 a분의 f b 마이너스 fa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합시다. A 임의의 점 B인 거예요. 어떤 다른 점 A가 아닌 B에 대해서 이렇게 평균 변화율 이 식은 평균 변화율인데 이 B를 무한히 A로 가까이 보내고 싶다는 거죠. 그죠? 이쪽에서도 보낼 수 있죠.
근데 b로 표현하면 조금 헷갈리니까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나요? 상관없겠죠. 여기를 x로 이렇게. 그죠? 임의의 다른 점 x에 대해서 이 x들을 이 x를 a를 향해 쭉 보내면 그 fx 값은 이렇게 오면서 이 평균 변화율이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거죠.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컨셉이죠. 그죠? 그게 이제 미분 계수인데 얘를 이제 증분을 이용해서 나타낸 거예요. 사실은 아까 이 밑에 있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고 미분 계수라고도 합니다. 순간 변화율을 찾을 수 있겠죠. 평균 변화율이었는데 그걸 a를 향해서 가까이 보내면 a 순간의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걸 어떻게 똑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느냐? 자, 생각해 봅시다. 자, 다시 델타 x분의 델타 y 상황이에요. 그쵸? 얘는 어떻게 해요? 사실 델타 x분의 f 뭐 어떤 a점에서 델타 x만큼 떨어뜨리고 플러스 빼기 a겠죠. 그죠? 이게 평균 변화율이었어요. 그죠? 근데 요 델타를 지금 길이를 0으로 보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데 요거는 사실 같은 말이 뭐예요? 리미트 x를 a로 보내 x-a 그리고 여기 fx-fa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왜? 델타 x라는 게 결국에는 a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는 길이잖아. 그 길이를 0으로 보내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도 잘 표현합니다. h를 제로로 보낸다.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0이네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더 길이 느낌이 나죠. 그렇죠? 증분을 우리가 많이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힘들 수 있어요. 어쨌든 같은 말입니다. 평균 변화율에서 자, 미분 계수는 평균 변화율에서 어떤 거다? 순간 변화율로 갈 건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다? 한 점을 일단 기준을 잡고 다른 점을 그 점을 향해서 보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네. 극한을 배웠으니까 우리가 그게 미분값이다. 그리고 그 미분은 어떤 걸 의미한다? 결국엔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겠죠. 순간 변화율을. 네,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교과서 다시 한번 보시면서 내용을 이해해 보시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호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프라임을 써요. 즉 f 프라임 a라고 하는 것은 A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라는 거고 A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리미트 x를 a로 보내는데 x-a분의 fx-fa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다 리미트 h를 제로 보는데 h분의 fx 플러스 a 플러스 h-fa겠죠. 자, 조금만 옮겨서 쓸게요. 좀 더 기니까 같은 표현입니다. 길이 차원이에요. 길이 h h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여기는 a로 놓읍시다. a점이니까 그죠? 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 리미트 델타 x를 제로로 보내면 똑같은 거죠. 사실 위에 h랑 뭐 이거 같은 말이죠. 요거는 이제 리미트 델타 x를 제로로 보내면 델타 x분의 델타 y 뭐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냥 기호만 서로 달랐을 뿐. 수학이라는 게 같은 곳에서 사실 한 명이 뭐 이렇게 개발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 곳에서 여러 명이 개발을 하다 보니까 여러 명이 또 서로 다른 기호를 사용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공통된 생각은 하나잖아요, 지금. 그죠? 공통된 생각은 하나입니다.
이 차이를 0으로 보내겠다. 즉, 이 다른 점을 한 점, 기준이 되는 한 점으로 보내가면서 평균 변화율을 보겠다. 이런 거죠. 극한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분계수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내용을 조금 더 찬찬히 보시고 한번 문제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